묻힌 진실이 발견의 가장자리에 비틀거리며 삶을 뒤집고 조심스럽게 감춰진 비밀을 폭로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인 스탁에 뛰어나면서도 체계적인 CEO인 제임스 토마스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구석을 꼼꼼하게 관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간호사가 부드럽게 전한 단 한 번의 경고가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세계를 파괴하고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계시를 촉발할 것입니다. 그녀가 속삭이는 말은 오랫동안 숨겨진 가족 진실의 실타래로 엮인 기업 음모를 밝혀낼 것입니다. 신뢰하는 서클 내의 배신과 수수께끼 같은 간호사의 놀라운 정체에 직면한 제임스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보호하고 속임수의 심층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불안한 현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았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컸습니다. 삐 소리가 나는 모니터의 꾸준한 리듬이 병실의 멸균된 공기를 채웠다. 제임스 토마스는 천천히 눈을 떴고 날카로운 형광등이 그 위에 깨끗한 흰색 천장에 반사되었다. 현실이 스며들었다. 그의 현재 상태와 냉정한 원인을 가혹하게 상기시켰다. 57세의 유명한 조인 스탁 CEO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의 생명을 거의 앗아간 심장마비에 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몸은 감각이 돌아오자 저항했고 둔한 통증이 그의 가슴에서 퍼져나갔다. 그는 살짝 움직였고 딱딱하고 살균된 시트가 그의 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 미묘한 소리는 근처에서 그의 생체 신호를 조용히 모니터링하고 있던 젊은 간호사의 주의를 끌었다. 토마스 씨, 깨어나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꾸준했다. 그녀의 존재는 차분했고 그녀의 갈색 눈은 따뜻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녀에 대해 희미하게 익숙한 것이 있었지만 제임스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유니폼에 있는 배지는 그녀를 애슐리로 나타냈다. 기분이 어때요? 애슐리가 걱정이 섞인 어조로 물었다. 제임스는 그녀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고 그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은 결의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마치 내가 차에 치인 것처럼 그는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사용하지 않아 극적거렸다.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애슐리는 손에 든 클립보드를 흘깃보았다. 3일이에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모두를 걱정하게 했어요. 제임스의 눈썹이 놀라서 치켜올려졌다. 3일, 그는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긴박감으로 날카로웠다. 여기 머물 수 없어.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있어. 그가 똑바로 앉으려고 하자 날카롭고 뜨거운 통증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옆구리를 움켜쥐었고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그가 더 움직이기 전에 애슐리가 그의 옆에 있었고 그녀의 손이 그를 부드럽게 베개에 밀어넣었다. 토마스 씨, 쉬셔야 합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하지만 진심 어린 연민으로 가득 차서 주장했다. 당신의 몸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하면 회복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절제되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시선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렇게 진지하게 돌봐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임스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취약함을 느꼈다. 하지만 애슐리의 차분한 태도에서 그는 다른 무언가의 불꽃을 보았다. 곧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무언가 말이다. 제임스 토마스는 옆에 있는 젊은 간호사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조인 스톡에 대한 불안한 긴박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말이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그에게 항상 존재하는 긴장감을 달래는 듯했다. 회의라고 그는 강조했지만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졌다. 회사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해요. 애슐리 토마스는 주저하며 입술을 꽉 다물었고
마치 내면의 갈등과 싸우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문을 향해 움직인 후 그녀는 더 가까이 기대며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토마스 씨, 저는 당신이 그 회의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점점 커지는 좌절감에 혼란이 섞였다. 그런 말을 했니? 애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불안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당신이 참석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대답하거나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리고 파텔 박사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제임스와 애슐리 사이에 남아있는 긴장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애슐리는 즉시 몸을 바로 세웠고 그녀의 태도는 전문 간호사의 태도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다. 아, 토마스 씨. 파텔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깨어나신 걸 보니 기쁘네요. 기분이 어때요? 의사가 평가를 시작하자 제임스의 마음은 의문으로 뒤틀렸다. 애슐리는 무슨 말을 했을까? 그가 정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게 위험할까?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경고가 그를 갉아먹었지만 그는 파텔 박사의 말에 집중하도록 애썼다. 당신의 생체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클립보드에 있는 메모를 넘기며 말했다. 약물이 당신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발병을 피하려면 상당한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임스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주인은 애슐리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의 살을 꼼꼼하게 조정하고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그녀의 표정은 눈앞의 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그녀가 공유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언제 떠날 수 있나요? 제임스가 물으며 파텔 박사에게 돌아섰지만 그의 어조에는 조급함이 엿보였다. 조인 스탁의 지휘적이고 계산적인 CEO인 제임스 토마스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와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병원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책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드문 이안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그의 긴박함과 대조되어 그를 흥미롭게 했습니다. 회에 제임스가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움을 다소 잃었다. 회사의 미래에 중요한 회의예요.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해요. 애슐리 토마스는 망설이며 마치 말할 준비가 안 된 말을 억누르는 듯 입술을 굳혔다. 그녀의 시선은 문을 향해 깜빡이다가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어 거의 속삭임 수준까지 낮추었다. 토마스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의 눈썹이 깊이 찡그려졌고 그녀의 어조에 담긴 경고의 암시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 말을 했니? 애슐리는 방 안을 둘러보며 그들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긴박감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지금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당신이 가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더 이상 질문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고 파텔 박사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태도는 쾌활했지만 안심이 되었다. 애슐리는 즉시 몸을 바로 세우고 그녀의 전문가용 마스크를 다시 단단히 고정했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자신의 시선을 전혀 피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토마스 씨, 파텔 박사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깨어나신 걸 보니 기쁘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의사가 정기검진을 하는 동안 제임스의 마음은 답이 없는 질문들로 소용돌이쳤다. 애슐리는 무슨 말을 했을까? 겉보기에 일상적인 이사회 회의가 어떤 종류의 위협을 수반할까?
하지만 그는 의사의 말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퍼텔 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 방식을 크게 조정해야 합니다. 언제 떠날 수 있나요? 제임스가 물었다.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그의 어조에는 조바심이 묻어났다. 파텔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이상적으로는 관찰을 위해 당신을 여기 하루나 이틀 더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제임스가 끼어들며 그의 목소리는 권위에 따라 단호했다. 조인 스탁에서 긴급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집 센 환자를 다루는데 익숙해 보였다. 토마스 씨, 너무 일찍 무리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눈의 결의는 틀림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선생님, 제임스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나아졌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외래 환자 처방을 따르겠습니다. 퇴원 절차를 시작하세요. 파텔 박사는 애슐리와 시선을 교환했는데 애슐리의 눈에는 조용한 걱정이 엿보였다가 결국 마음을 바꾸었다. 좋습니다. 토마스 씨, 하지만 좀 쉬세요. 힘든 활동은 피하고 스트레스는 피하고 곧 의사를 만나세요.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떠난 후 애슐리는 제임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토마스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회의에 대해 나쁜 예감이 들어요. 뭔가 이상해요. 제임스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녀의 말 속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애슐리,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제 회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어떤 것도 회사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애슐리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듯 망설였지만 대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퇴원할 준비를 하도록 도왔다. 제임스가 병원 가운에서 다시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을 때 애슐리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수년간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헤쳐나가며 연마한 그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기로 했다. 그의 책임은 모호한 경고가 아니라 그의 집중을 요구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예실이는 병원 정책에 따라 그를 휠체어에 태워주었습니다. 제임즈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보살핌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조심하세요, 토마스 씨. 그리고 무언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제임스가 워싱턴 DC의 번화한 거리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자 상쾌한 가을 공기와 도시의 소음이 그의 감각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운전사 토마스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와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토마스는 제임스를 세련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태우면서 말했다. 고맙구나, 토마스. 제임스가 대답하며 호화로운 가죽 좌석에 앉았다. 사무실로 데려가. 처리할 일이 많아. 차는 혼란스러운 거리를 질주했고 제임스의 생각은 다가올 이사회 회의에 집중되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폭로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세운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 비밀이었다. 워싱턴 스카이라인이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우뚝 솟은 구조물은 그가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은유였습니다. 산업계의 단호한 거장 제임스 토마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그의 사업적 통찰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면서 제임스는 앞으로 닥쳐올 알려지지 않은 싸움에 대비했지만 겸손한 간호사인 애슐리 토마스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끈한 검은색 세단은 워싱턴 DC의 활기찬 거리를 누볐고 그 차의 틴트 창문은 제임스 토마스를 바깥의 분주한 세상에서 가려주었다. 안에서는 조인 스탁의 노련한 CEO가 호화로운 가죽 좌석에 기대어 앉아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필요한 힘을 불러일으키려는 헛된 시도로 눈을 감았다. 15년 넘게 그의 충성스러운 운전사였던 토마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이거 확실하신가요? 아마 집에서 하루 쉬는 게 더 현명할 듯합니다. 제임스의 눈이 떴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경력을 규정했던 확고한 결의를 발산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스. 하지만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조인 스탁이 그 어느 때보다 저를 필요로 합니다. 차가 혼란스러운 교통체증을 헤치며 지나가자 제임스의 생각은 불안으로 뒤틀렸다. 애슐리가 속삭이는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 남았고 그녀의 말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궁금해했다. 내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게 왜 위험할까? 세단은 조인 스탁 본사의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 앞에서 부드럽게 멈췄다. 현대적인 건물은 늦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 외관은 권력과 진보의 상징이었다. 제임스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날의 도전에 대비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와서 멈춰야만 했다. 얼마 전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건강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환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 토마스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울려 퍼졌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토마스. 잠깐일 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표면 아래에는 의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조인 스탁 입구 앞에 선 제임즈는 자신의 일생의 업적을 상징하는 마철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사 유리창 하나하나, 강철 들보 하나하나가 수년간의 희생, 야망, 그리고 끊임없는 추진력을 상징했습니다. 이게 뭐든 간에 그는 생각하며 입을 꽉 다물었다. 나는 정면으로 맞설 거야. 건물의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그를 대리석 바닥의 로비로 맞이했고 그곳에서 아침 활동의 웅얼거림이 리듬감 있게 정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감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그의 생각은 애슐리 토마스로 돌아갔다. 그녀의 경고는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의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가 있었고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미묘한 긴박감이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을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고 그의 손은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문이 부드러운 종소리와 함께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반사상이 광택이 나는 금속벽에서 그를 응시했다. 자세를 바꾸고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불편함이 가라앉기를 조용히 바랐다. 제임스 토마스는 의심이 그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회의실로 올라가자 불확실성의 섬광이 그의 생각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예리한 본능과 전략 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힘, 결의, 그리고 그가 아직 감히 묻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임스 토마스가 조인 스탁의 웅장한 로비를 걸어가자 직원들은 걸음을 멈추고 충격과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주변 얼굴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띄었고 속삭임은 의심의 압류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사람이 토마스 씨인가요? 한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는데 어조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가 여기 있어야 하나. 제임스는 낮은 수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적을 가지고 걷는 동안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배치된 경비원에게 짧고 날카로운 고개를 끄덕이고 임원실로 데려다줄 개인용 엘리베이터에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제임스는 벽에 기대어 앉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잠깐 동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사회 회의를 그려보며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자리 잡는 것을 시각화했다. 이 기술, 즉 정신적 리허설은 수년간 그의 전략이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이끄는 그의 능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임원층의 깨끗한 우아함이 드러났다. 부드러운 카페트 위 그의 발소리를 가리고 벽을 장식한 현대미술의 매끈한 선이 조용한 권위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조수 애슐리는 복도로 들어서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움켜쥐고 있던 태블릿을 거에 떨어뜨릴 뻔했고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침착함이 흔들렸다. 토마스 씨, 그녀가 소리치며 그에게로 서둘러 다가갔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제임스는 그녀에게 희미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는 나를 억누를 수 없어. 애슐리, 이제 이사회 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 애슐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그의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었다. 네, 선생님.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선생님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녀는 망설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인가요?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필요하면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어요. 제임스는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는 단호하고 굽히지 않았다. 일정 변경은 안 돼, 애슐리. 이 회의는 조인스톡의 미래에 매우 중요해.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를 만들어왔고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우리의 진척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며 덧붙였다. 내가 놓친 모든 것을 따라잡자. 그들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이 나는 나무와 가죽의 친숙한 향이 위로하는 포옹처럼 그를 감쌌다. 그 공간은 힘과 통제력을 발산했고 벽돌 하나하나로 제국을 건설한 남자를 반영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제임스는 불안의 희미한 떨림을 느꼈다. 애슐리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깊은 곳에서 이 회의의 위험이 기업 정치의 일반적인 도전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임스는 의자에 앉았고 애슐리가 최근의 발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날카로운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마음은 애슐리가 이전에 주저했던 무게가 공중에 남아있는 동안 모든 정보를 분류했다. 이건 그저 또 다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내장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경고의 속삭임이 더 크게 울려 퍼지며 그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토마스는 폭풍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에밀리가 자세한 업데이트를 시작하자 제임스 토마스는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대고 앉았고 낡은 가죽이 그의 아래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그는 광택이 나는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훑어보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내용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정돈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그의 시야 바로 너머에 희미한 그림자가 떠도는 것처럼 불안함이 그를 잡아당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의 충성스러운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20년 이상 친구였던 조셉 설리번이 방으로 들어왔다. 조셉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제임스에게 다가갔다. 제임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기쁘다. 조셉이 외치며 제임스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우리 모두 널 걱정했어.
이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된 거야. 제임스는 친구의 얼굴을 주에 깊게 살폈고 병원에 있는 동안 애슐리가 암시했던 위협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조셉의 얼굴에 새겨진 진정한 걱정뿐이었다. 괜찮아요, 조셉. 제임스가 안심시키는 어조로 대답했다. 조금 지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이제 따라잡아 주세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조셉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잠깐 흔들렸는데 너무 덧없어서 제임스가 주에 깊게 살피지 않았다면 놓쳤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셉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진행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건 없었어요.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시선을 조셉에게 고정했다. 딸꾹질. 어떤 종류의 딸꾹질? 조셉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임스의 유능한 비서 에밀리가 문간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토마스 씨, 이사회 구성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도적으로 안정된 자세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조셉. 지금은 보드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와 조셉이 넓은 회의실로 나란히 걸어가는 동안 제임스의 마음은 생각으로 빙빙 돌았습니다. 애슐리의 수수께끼 같은 경고, 조셉의 미묘한 망설임, 그리고 대부분이 무시할 만한 다른 사소한 세부 사항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제임스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위험 부담이 큰 기업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다듬어진 그의 정교하게 조정된 본능은 그가 중요한 무언가에 직전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회의실 자체는 조인 스탁의 성공에 대한 웅장함을 기념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길고 인상적인 마호가니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고 권위를 발산하는 듯한 호화로운 가죽 의자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뻗은 창문은 워싱턴 DC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전망을 보여주었고 그 아래에는 분주한 도시가 있었는데 내부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임스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대화는 잠잠해졌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일어섰으며 놀라움이 분명했다. 제임스, 이사회에서 가장 고위 임원이자 제임스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인 엘레나 윈터스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오늘 당신을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어봐야겠어요. 엘레나가 살짝 눈썹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이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확신하세요? 방금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쉬어야 하지 않나요? 제임스는 테이블 머리 쪽 자리로 이동하면서 희미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당당한 존재감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는 그들의 우려를 인정했다. 고맙습니다, 엘레나.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제임스는 침착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인 스탁은 제 인생의 일이고 이 회의는 연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제임스는 그들의 주저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를 좌절시키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식을 높였다. 그는 앞으로의 도전이 일반적인 기업 정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가 앉아서 꼼꼼하게 준비한 노트 폴더를 열자 간호사의 불길한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던 것과 같은 강인함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것이다. 제임스 토마스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이사회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고 가장 존경받는 멤버인 엘레나 윈터스에게 가장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엘레나,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회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제임스는 방 안의 미묘한 흐름에 동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곁눈질로 바라보는 모든 시선, 조용한 속삭임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듯했습니다. 그는 여러 이사회 구성원이 평소보다 조셉 설리번에게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본능을 자극하는 변화였습니다.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작은 고개 끄덕임과 가끔씩 보이는 무언의 동의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